79쪽 맞죠? 다 불러드려야 돼요? 채점 안 하신 분 다 했어 채점? 빨리 얘기해. 재윤 채점했어? 그럼 얘기를 해야지. 자 179쪽 31번의 답은 기억 리을 비읍 32번은 1, 2, 3, 4 33번은 B 34번은 2번 35번에 5번 36번에 1번 37번에 2번이고요 38번에 2번이고요 39번엔 입사각하고 똑같은 각도가 되게 반사광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굴절이 된 건 각도가 작게 곧 아래쪽으로 꺾이게끔 굴절광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각도는 항상 법선과 이런 각 그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40번에 가는 B, 나는 H 41번의 답은 1, 2, 5, 6 42번에 작살은 디귿, 레이저는 니은 43번엔 3번 44번도 3번 45번엔 1번과 2번 46번엔 3번 46번에 3, 47번에 1번 48번에 3번 49번엔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 A가 제일 작고요. 공기가 제일 그 다음에 공기 곧 C, B, A 공기순입니다. 50번의 답은 2번 51번엔 4번 52번엔 A, B 둘 다 볼록 렌즈면 됩니다. 53번에 1번, 2번, 3번 전부 다 순서대로 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가 54번엔 C 55번에 1번은 3번 2번은 4번 3번은 3분의 2 56번에 4번이고요 57번에 1번은 상가의 거리는 12cm고요 상의 길이는 4cm 상의 종류는 도립 실상이 되겠습니다. 2번은 상가의 거리가 4cm 상의 길이는 1cm 그 다음에 상의 종류는 정립 허상 58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불러보세요. 질문. 저도 질문할 수 있어요. 넌 안 풀었다며. 아니 근데 약간 궁금한 거지. 뭐? 51번. 아, 51번. 또요. 30. 42번? 42번. 또요. 이것들 문제 실제 풀면 잘 못 풀면서 질문도 안 하고 아이고 진짜. 42번 먼저 해볼게요. 그림처럼 물속에 보이는 물고기를 작살과 레이저를 이용해 잡으러 간다. 작살은 안 꺾일 거예요. 진행 방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 물고기가 있는 대로 너무 잘. 애야, 넌 비건이야? 네. 고기 안 먹어? 먹죠. 야, 뭔가 논리가 되게 이상하잖아. 네가 먹는 건 괜찮고 그런 생각하면 너는 채식주의자가 되겠지. 불쌍히 해서 어떻게 소를 처먹고 돼지를 처먹고 생선을 처먹겠냐고.
그림에 나와 있는 물고기를 가지고 시새끼 죽일까? 물고기는 행복해. 어? 네가 더 불쌍해. 뭐래 아저씨.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공기면 자, 물 속에 있던 물고기는 어떻게 그려? 아이씨, 물고기 어떻게 그려? 이렇게. 자, 물고기에서 온 빛이 이렇게 왔으면 자, 경계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느린 쪽으로 보니까 아래쪽 이렇게 꺾여겠죠? 여기 눈이 있단 말이야, 사람 눈이. 고양이. 아니, 고양이는 사람이지. 근데 무슨 고양이가 작사를 던져. 그러네. 저만 건방진거에. 그럼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사를 그냥 가대로 갈 테니까 얘를 보고 던져야 되는 거고, 레이저를 쏘게 되면 레이저도 빛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궤적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아니지, 잠깐만. 이 실제 눈에는 어떻게 이렇게 보이니까 거꾸로 얘기했어. 물고기는 여기 있는 거잖아, 실제로는. 실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사는 아래쪽을 겨냥해 던지는 거고, 그치? 레이저는 그냥 쏘면 지가 알아서 가다가 지가 알아서 꺾여서 걔를 향해 가겠지. 맞아? 그래서 답이 작사는 좀 더 아래쪽을, 그 다음에 어떻게 레이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쏘면 되겠죠. 그래서 42번은 그렇고요. 51번은 스넬 법칙 쓰는 얘기네. 스넬 법칙. 51번 스넬 법칙 한번 쓰면 n1, 2 sin r 굴절각 2의 각입니다. 2의 각 sin i 1의 각는 v2, v1 람다 2, 람다 1 n분의 n2 이게 스넬 법칙이잖아요.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줘야 돼야 남다. 파장이에요. V는 F 람다 이런 거 안 배웠구나. 배우. 어디서? 안 배웠나? 지가 배운지도 모르고 안 배운지도 모르고. 네가 물 완을 Q 나오는 데까지 배웠으면 파동은 안 한 거야. 그래서 안 했을 거야. 중등 때 네가 저거를 저렇게 배웠겠어? 너 나랑 수업할 때 했겠구나. 네. 근데 람다가 뭔지 처음 몰라? 아니. 얘야, 물리는 나오는 기호는 그날 기억하라고. 네. 알겠어? 대답만 하지 말고 생전 처음 보는 듯이 얘기하지 말고 파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쓸 거라고? 요걸 써달라는 얘기예요. 가자. 입사각이 30도, 굴절각이 60도. 그럼 사인 60, 사인 30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간 거잖아. 그럼 깊은 곳 속력이 4루트 3이니까 2의 속력 이게 4루트 3이에요. 완의 속력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이 돼요? 이게 2분의 1이고 루트 3이니까 루트 3 V1이 4루트 3이 되겠네. 따라서 V1은 4가 되겠네. 센티미터 퍼세크라고 나오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내용은 다 했고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페이지 18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88쪽 간서 분산 간서. 여기서 여러분들 영재학교 시험하고 관계 없는 내용은 다 빼고 할게요. 영재학교 관계 있는 것만 위주로 수업을 해드릴게요. 자, 페이지 188쪽 빛의 분산이 나옵니다. 빛의 분산 나눌 분자 흩어질 산자. 자,
전에 했던 걸 거예요. 자, 이렇게 프리즘이 있어요. 여기가 공기, 여기가 유리.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입사각 몇 도? 입사각 몇 도? 0도. 항상 각도는 법선과 이루는 각이라고 경계면 되는 게 아니라 경계면의 수직을 세운 선이 법선이니까 법선과 나란하게 들었으니까 입사각 몇 도? 0도. 입사각이 0도면 굴절각도 0도. 그래서 안 꺾이고 가요. 그런데 빛은 공기에서 빨라요? 유리에서 빨라요? 공기에서 더 빠르잖아요. 그럼 이게 입사각이에요. 그러면 유리에서 공기로 나오는 거니까 굴절각이 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빠른 쪽이 각도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쓴 스넬 법칙이 각의 사인 값하고 속도가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곧 각도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 꺾이면 이렇게 갈 텐데 꺾이면 각도가 커져. 법선과는 각도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위로 꺾여야 돼요? 아래로 꺾여야 돼요? 아래로 꺾여야겠죠? 얘는 아래로 꺾인다고요. 이렇게 빨간색. 근데 빨간색보다 무슨 색이? 파란색 계열이 더 많이 꺾여요. 빨주노초 파산부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 밑에 보라색이 있겠죠? 이거 보라라고 하자. 보라. 빨간. 그래서 빨간색이 적게 꺾인다라는 거, 보라색이 많이 꺾인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뭐라 부르죠? 눈에 보이는 빛이다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요 빨간색 바깥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어요. 그걸 뭐라 불러요? 빨간색 바깥쪽의 빛. 한자로 뭐라 부른다고?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적외선이 덜 꺾인다라는 것도 알아야겠죠. 보라색 바깥쪽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고. 그럼 뭐라 불러? 자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의 굴절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의 굴절이 일어났어. 백색광이. 그러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으로 나눠진다고.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빛의 분산이라고 부른다고. 빛의 분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빛이 뭐에 따라서? 색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 뭐가 다르기 때문에? 굴절, 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빛의 분산은 저와 같은 프리즘 또는 무지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빛의 분산이 되겠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빛의 삼원색. 중등에서 했던 거니까 빛의 삼원색 뭐다? R, G, P다. 너는 왜 설명을 하면 멍을 때리냐? 네가 멍 때리면 난 널 때려야지. 알아서 셀프로 때리니? R, G, B. 자, 요 세 가지 R, G, B를 보고 뭐라고 한다? 빨강, 초록, 파랑을 가지고 빛의 삼원색이라 부르고요. 자, 빨강하고 파랑이 동일한 양이 섞여요. 그럼 뭐라 불러요? 그 색깔을? 그 빛이 섞이는 거야. 빛. 뭐라 부른다고? 자홍이라고 합니다. 자홍. 자홍은 영어로 뭐예요? 마젠타. 마젠타. 왜 발음이 쓰레기라 그래? 영어 약해요. 넌 물리도 약하잖아. 화학도 약해요. 때려쳐. 아니 물리도 약해, 화학도 약해. 그런데 영재가 어떻게 가 입시를? IT. 문과가 문과. 문과요. 어. 국어도 약해요. 집에 가요. 아우 씨. 자, 빨강하고 초록이 동일한 양이 섞이면 뭐예요? 노랑이에요. 노랑. 노랑은 영어로 옐로우. 그래. 와씨 많이 약하구나. 자, 아는 거 나왔다고 또 득달같이.
자, 초록하고 파랑이 동일한 양이 섞이면 뭐예요? 청록이 되겠죠. 청록은 영어로 뭐예요? 시안. 시안이 청록. 그런 말이 있어. 시안. 청록. 자, 똑같은 양이 다 섞이면 흰색, 백색 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합성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봅시다. 빨간색 물체가 있어요. 그럼 얘가 왜 빨갛게 보이냐라는 설명을 하면 우리 물체가 보이는 것은 어디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일로 와요. 그래서 얘가 일부 빛은 흡수를 하고요, 일부 빛은 반사를 해요. 근데 얘가 빨갛게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빛의 삼원색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빛의 삼원색 RGB가 다 왔는데 얘가 빨갛게 보이는 건 얘가 빨간색을 반사를 시킨 거예요. 그 반사시킨 빨간색이 우리 눈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어요. 뭐라 불러? 시각세포. 시각세포에는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가 3개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색깔을 구별하는. 네. 너 생명이야? 너 색 구분 못하냐고. 어? 약간 생명이라고? 뭐라는 거야? 너 약했냐? 지금 뭐라는 거야? 아, 수업을 못하겠네. 색을 구별하는, 컬러를 구별하는 세포가 있다고. 그 시각세포를 뭐라 부른다? 원뿔세포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원뿔세포. 그 원뿔세포에서 받아들이는 빛에 따라서 뇌로 올라가는 정보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찌됐든 얘는 빨간색을 원뿔세포에서 받아들여서 뇌로 정보를 보내서 그래서 빨갛게 느끼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빛의 삼원석 중에서 나왔던 G, 초록색 빛하고 파란색 빛은 얘가 어떻게 했다? 흡수해버린 거라고. 자, 빨간색 물체는 왜 빨간색으로 보인다? 빛의 삼원색을 다 얘기해줘야 돼. 뭐와 뭐는 흡수, 초록과 파랑은 흡수, 빨간색은 반사. 그래서 내 눈에 빨간색이 들어오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라고. 이해됐죠? 자, 여러분들 셀로판지 뭔지 아시죠? 셀로판지, 비닐봉투, 색깔 있는 비닐봉투, 셀로판지인데 셀로판지는 그 색깔의 빛만을 투과시키는 거예요. 자, 노란색 바나나가 있어요. 노란색 바나나. 그 앞에 파란색 셀로판지를 놨어요.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노란색이 파란색. 노란색 바나나가 있는데 그 앞에 파란색 셀로판지를 통과했어. 그래서 그가 네 눈에 들어왔다고. 그 바나나를 봤다고. 파란색 셀로판지를 통해서 무슨 색깔로 보일까? 죽을래? 파란색 같은 노란색. 노란색 같은 파란색인가? 아예 안 보이지. 안 보인다 그러지 마시고요. 네, 검정색이겠죠. 노란색 바나나는 빛의 삼원색 중에서 파랑은 흡수, 빨간과 초록은 반사. 그런데 그 앞에 파란색 셀로판지를 놓으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반사되어 나왔는데 통과할 수가 없잖아. 그럼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검정 색깔로 보이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무슨 색깔로 보이냐라는 것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고요. 편광은 안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189쪽을 보면 화동의 간섭이 나옵니다. 화동의 간섭. 빛의 간섭은 영재학교 시험에 크게 상관이 없어서 안 할 건데 화동의 간섭은 좀 해야 돼요. 그래서 화동의 간섭을 할 건데 화동의 간섭이라는 걸 설명할 거예요. 자, 간섭은 다른 말로 뭐 중첩이라고 해요. 간섭이란 말은 말 자체가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서 선뜻 안 들어오거든.
근데 중첩이라는 말은 딱 듣자마자 뭔가 느낌이 올 거라고. 중첩됐다라는 말은 뭐야? 합쳐졌다는 얘기라고. 두 개의 파동이 뭔가 합쳐졌어. 그런데 달라지는 건 딱 파동을 결정하는 요소 여러 가지 것 중에 딱 하나예요. 뭐? 진폭만이 변화가 생깁니다. 뭐만 변화 생긴다? 진폭. 파동의 속도라든지 진동수라든지 파장 이런 것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뭐만? 진폭만이 변화가 생긴다. 잠깐만 볼게요. 여기 이렇게 줄을 하나 튕겨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요. 반대쪽에서 조그만 줄을 조금 튕겨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보내요. 그럼 조금 있으면 얘네 줄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합쳐지게 되겠죠. 그럼 합쳐지면 하나 있을 때보다 당연히 더 커질까 작아질까 진폭이. 너는 말만 하면 왜 자꾸 너는 수업하는 사람 때 일단 쳐 맞고 시작해야겠다. 너는 말만 하면 기회만 되면 멍 때리라고 노력해. 멍 때리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만나면 진폭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예? 왜요? 얘도 얘를 들리고 얘도 얘를 들어올리는데 같이 만나면 같이 더 많이 들어올리겠지. 아니 작아진 이유가 뭐냐고. 얘는 커져요. 겹쳐진 순간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요래 조그만 놈, 요래 큰 놈이 이렇게 가던 길을 가요. 이렇게 합쳐졌는데 합쳐진 후에는 합쳐지기 전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 그 순간만 합쳐지게 된다고. 여러분들 소리 화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기서 달리 여기서 달리 화 만났어 순간 합쳐져. 그러다가 다시 가던 길 가. 너랑 나랑 동시에 얘기하면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냐? 제3의 사람의 목소리 아니라고. 이런 이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걸 중첩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첩되기 전후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중첩되기 전후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저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파동의 독립성.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커지는데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경우는 진폭이 커질까 작아질까? 얘는 올리려고 하는데 얘는 내리려고 하니까 그만큼 못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지? 작아질 거라고. 이 경우는 무슨 간섭이라고 하냐? 진폭이 커졌다. 보강 간섭이라 불러요. 이 경우는 반대 모양으로 만나서 진폭이 작아지죠. 이럴 땐 뭐라고 부른다? 상쇄 간섭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보강 간섭은 동일한 모양으로 만나서 진폭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커졌으니까 보강됐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라 부르는 거고, 반대 모양을 좀 더 유식한 문화 위상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폭이 작아지겠죠? 작아졌으니까. 상쇄시켰다라고 얘기해서 상쇄 간섭이라 부른다고. 이 상쇄 간섭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 니들 알 거라고. 노이즈 캔슬링. 맞아. 왜 손가락질이야? 노이즈 캔슬링이 뭔지 나한테 얘기해줘. 노이즈 소리, 소음, 캔슬링, 취소하다. 넌 의역 이런 거 못하는구나. 뭐예요? 노이즈, 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걸 나열하면 그게 말이 되냐? 아, 소리를 지른다. 소음. 네. 이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이 헤드셋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있으면 이 헤드셋에 마이크도 있어요. 외부 소음을 마이크가 인식을 해요. 받아들인다고. 그 외부 소음하고 모양이 반대되는 소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출력을 주면 외부 소음하고 반대되는 소음이 어떻게 됩니까? 합쳐지면서 그 소음이 줄어들게 된다. 소음이 잘 안 들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써봐서 알잖아요. 그죠? 노이즈 캔슬링 별것도 아닌데 그 기술만 들어가면 헤드셋이 개 비싸지잖아. 그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50만 원, 100만 원 너무 비싸.
요즘 같은 날 땀띠 나겠어. 그런 거 쓰고 다니는 게. 왜 쓰고 다녀? 비싼 거니까 쓰고 다니니까 100만 원 이러고 쓰니까 뭐 언제부터 그렇게 음악을 열심히 들었다고 집에 가면 듣지도 않으면서. 자, 그래서 상세 간섭이 뭐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간섭은 그 정도만 할게요. 자, 간섭도 넘어가면 빛의 간섭은 안 할 거고요. 자, 쭉쭉 넘어가서 페이지 몇 쪽? 192쪽으로 갑니다. 뭐가 나온다? 회절이 나와요. 회절. 회절이 뭐냐? 회절은 파동이 장애물 뒤까지 전달되는 현상. 얘 보고 회절이라 불러. 장애물이 파동은 기본적으로 직진하거든요. 진행 방향이. 근데 파동의 성격상 조금씩 어떻게 진행하는 방향이 조금씩 넓어져요. 파동의 특징상 하위 환습 원리 때문에 그런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절은 뭐라고? 파동이 장애물 뒤까지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높은 담이 있어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높은 담이에요. A가 B를 볼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안 보이죠. 그런데 A가 소리를 쳐요. 야, 마! B는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장애물 뒤까지 소리는 회절이 된 거예요. 오케이? 이게 회절이에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문 닫으면 왜 들려요? 응? 문 닫으면 왜 들려요? 문 닫으면. 닫으면 왜 들리냐고? 그럼 문은 열면 안 들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여기서 말했을 때 밖에 왜? 여기서 얘기할 때 밖이 왜 들리냐고? 내가 소리를 지르잖아? 요 작은 틈새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어, 소리가. 그런데 벽도 울려. 실제로 소리 벽에다 대고 하면 옆에 소리가 좀 더 잘 들리잖아. 벽도 흔들린다니까 진동해. 그래서 음을 만들어내는 거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실에다가 종이컵 2개 연결해놓고 야 그래 종이컵 대고 왜 이런 거 해봐 들려요. 실제로 소리를 통해서 그 실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흔들림이 전달이 돼요. 잘은 안 들려. 그리고 감질나게 들리고 팽팽하게 들리기 위한 조건이 들리는 것 같은 환상이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옆에 있는데 옆에 교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조금 더 잘 들고 싶을 때 어떻게 돼? 귀 갖다 대. 그러면 조금 더 잘 들려요. 왜? 흔들림 자체가 이 벽의 흔들림 자체가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리 형태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자, 그거 말고 이거는 이 두꺼운 담으로 흔들어 소리가 생긴 게 아니라 얘가 기본적으로 직진만 하면 일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물 뒤까지 전달이 된다고. 그 현상을 뭐라 한다고요? 회절이라 그런다. 중요한 건 회절이 잘 되는 조건을 기억하세요. 회절이 잘 되는 조건 첫 번째, 틈이 좁을수록 잘 돼요. 그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잘 돼요. 여러분들 이건 와이파이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파이 모양 아시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형태로 세 개인가. 어찌됐든 이게 직진만 아닌 게 사방으로 조금 퍼져 나간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 하나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틈이 좁을수록 두 번째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된다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틈이 좁은 게, 그 다음에 파장이 긴 게. 거기 그림 보세요. 그림. 페이지 192쪽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라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왼쪽은 틈이 넓고요, 오른쪽은 틈이 좁잖아요, 그죠? 근데 장애물 뒤까지 어떤 게 더 많이 퍼졌어? 틈이 좁은 게 장애물 뒤까지 더 많이 퍼졌단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파장이 긴 거 보세요. 왼쪽 건 그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이 좁을 때보다 파장이 길 때 장애물까지 그만큼 잘 전달됐다라는 거. 오케이? 요게 뭐다? 회절이다. 회절이 뭔지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온다? 193쪽을 보면 빛의 산란이 나와요. 빛의 산란. 자, 산란이 뭘까? 하늘이, 자, 쌤 보세요. 하늘 보면 하늘은 무슨 색? 하늘은 파란색. 하늘이 왜 파랗게 보일까요? 자, 우리 공기의 대부분은 무슨 기체와 무슨 기체가? 질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이 질소기체와 산소기체는 파란색 계열의 빛을 잘 흡수를 해요. 무슨 빛을 잘 흡수한다고? 파란색 계열. 파란색하고 보라색을 잘 흡수를 해요. 빨간색 계열은 잘 흡수를 못해요. 자, 얘가 빛이 와. 이 공기 입자가 빛을 받아들인다고 파란색, 보라색 계열을 계속 받아? 그럼 온도가 계속 올라가 말도 안 되잖아. 받은 만큼 다시 또 어떻게 해? 토해내. 사방으로. 그래서 그게 번져서 파랗게. 보라색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라색은 우리 눈에서 감지를 잘 못해요. 동일한 양이 있을 때. 그래서 다행인 거지. 하늘이 보라색으로 보여봐. 보라색 하늘은 저주받은 하늘이야, 임마. 보라색은 사람의 기분을 다운시키는 색이야. 너 보라색 보면 기분이 좋아져? 변태야. 그거 나와 있어, 임마. 실제로 보라색이, 너 주변에 사람들이 보라색 입은 사람 본 적 있냐 없냐? 보통 많아? 적어? 아니, 이 새끼야, 너 말고 다른 사람들 보면 될 거 아니야. 보라색은 잘 안 입어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보라색은 일단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소화. 너 빨간색 옷 소화할 수 있냐?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네가 어울리냐고. 네가 봤을 때. 그러면 위에 들어가는 소화기야, 이 자식아. 보라색을 입었을 때 잘 입은 사람이 소화만 잘 시키면 되게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멋있어 보여요. 근데 어정쩡한 사람 입잖아? 와우, 씨. 왜 옷을 저따구로 입지? 딱 그 느낌이에요. 실제로 보라색이 진짜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보라색은 사람을 조금 우울하게 만드는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보라색 쳐봐. 포도가 보라색인가? 네가 포도가 보라색으로 보이려면 포도를 먹고 거기 나오는 포도즙을 막 문대고 등등 여러 가지 거지. 그래야 보라색이 좀 보이지. 포도가 보라예요 라고 좀 웃기잖아. 내 눈은 포도는 그냥 까맣게 보이던데 보라로 보이진 않고. 자, 어찌됐든 그래서 파랗게 보여. 자, 그러면 노을이 왜 해 뜰 때, 해 질 때 하늘이 어때요?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걸 노을이 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을이 빨간색 이유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을이 보이는 건 보통 언제예요? 해 뜰 때, 해 뜰 때, 해 질 때. 그치? 일출일몰이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이야 대기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빨간 하늘을 못 봐요. 이렇게 볼 때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면. 그죠? 그러면 그만큼 통과하는 뭐가 많아져요? 공기층이 많아지죠. 파란색 계열은 오면서 이 공기가 대부분 흡수해서 사방을 다 흩어버린다고. 그 흩어지기 때문에 얘 끝까지 많이 왔을 때 긴 거리를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 계열의 빛은 남아요? 못 남아요? 못 남아요. 붉은색 계열의 빛만이 남겠죠? 그래서 해 뜰 때, 해 질 때 빨간색의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 이해됐죠? 예, 그래서 하늘이 파란 이유, 저녁 노을이 붉은 이유 이런 것들이 다 빛의 산란하고 관계되어 있다.
라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죠? 산란은 흡수해서 사방으로 흩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흡수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든다. 그게 빛의 산란.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그 다음에 노을이 붉은 이유는 다 산란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내용 설명할 건 다 했어요. 자, 숙제를 지금 설명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숙제를 지금 해야 될 거를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194쪽에서 자, 59, 60, 61, 62, 63, 64, 65, 66은 다 하세요? 다 하라고. 194쪽은 다 해. 195쪽에서 73번만 하지 마세요. 73번 평균 문제니까 안 해도 돼요. 74번 하시고요. 75번도 해. 76, 77, 78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197쪽은 83번만 하세요. 83번만 하세요. 이거 나중에 풀어야 돼요. 뭘? 나중에 뭘? 나머지 문제. 네가 알아서 해. 83번만 풀라고 했더니 나머지 문제 그럼 네 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198쪽 84번 85번 두 개 하세요. 84, 85 두 개 하고요. 88, 89 두 개.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숙제고요. 지금 24번 24번뿐이 없네. 24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자. 24번 답서. 근데 영어는 왜 써져 있는 거예요? 닥쳐. (199쪽) 24번이에요. 199쪽 24번 199쪽 24번 빨리 써 다. 194쪽 24번 다음 주가 요 반은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학고사 언제 봐? 반편성고사 언제 봐요? 봤나? 다음 주에 봐요? 모르겠어요. 그거 보고 반편성 하겠죠. 그리고 9월 첫째 주부터 영재반, G반 만들어지겠죠.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9월 첫째 주부터 물화생지를 다 하겠죠. 광학만 말씀드리면 광학은 총 3일 동안 80분짜리 3개 쓰기니까 9개 수업이 될 거예요. 근데 과목은 4개잖아. 물화생지. 근데 80분짜리 9개야. 그럼 어떻게 배열이 될까? 어떻게 나눠가질까 시간을. 물화생지 4과목인데 80분짜리 9개니까 뭐? 맞아. 물리 셋, 나머지 둘. 그렇게 수업이 진행. 물리만 많이. 물리가 어렵잖아요. 물리가 중요하잖아요. 물리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물리가 많이 어려워서 물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들어보세요. 영재학교 시험은 각 과목별로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꽤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과목을 되게 잘해. 그렇다고 상 난이도를 다 맞추긴 힘들어요. 뭔 얘기냐면 영재학교는 보통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한 60점 정도만
맞으면 합격세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점 만점 60점 원저리만 맞으면 되거든요. 보통 이게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올라가 내려가는 건 하지만, 그런데 물화생지 기본적으로 4분의 1 비율로 맞춰준단 말이야. 근데 물리가 어렵다고 물리를 버렸네? 그럼 나머지 것들을 거의 다 맞아요. 상단까지. 그게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영재학교 시험은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보다 단점을 최소화시키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요. 한 과목을 버리게 되면 나머지 과목에서 거의 상단에도까지 다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한 과목이 어려우면 너무 어려운 것들은, 난이도가 큰 것, 높은 것들은 버려도 돼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근데 남들이 맞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히는 건 나도 맞춰야 된다고.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된단 말이야. 남들이 맞히는 거 대부분 맞히고 내가 잘하는 과목에서 한두 개 더 맞춰. 그럼 붙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이 과목간 편차가 너무 심하면 입시 결과가 보통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이 가는 게 되게 좋아요. 잘하는 게, 특별한 과목을 특출나게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없이 둘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이 높다라는 거. 예. 24번 답 구했어요? 뭐라고? 저기? 자, 24번에 199쪽 24번 답을 순서대로 한번 불러볼게요. 흰색 조명 아래 빨간색 장면을 보면 빨갛게 보이겠죠? 빨간색 조명이라서 보면 빨갛게 보일 거고요. 파란색 조명에서 보면 검은색으로 보일 거고요. 초록색 조명에서 보면 검은색, 자홍색 조명에서 보면 빨간색, 노란색 조명에서 보면 빨간색, 청록색 조명에서는
검은을 세게 되겠네. 혹시 질문 없으면 숙제하세요.